깜짝 놀라실 분이 와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가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김방희의 손익계산서. 반가운 목소리죠.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보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김방희의 손익계산서는 어떤 코너입니까?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이 참 많이 터지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늘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뭐 딱히 관련이 없다 싶을 때는 이제 흘려버리고 마는데요. 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무슨 환율이라든가 금리 또 주요 선진국 경제정책 같은 게 당장 우리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언제 돈 바꾸는 게 좋을지, 아이들한테 돈 언제 붙이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손익을 따지듯이 네.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제 바꿀지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미국의 관세입니다. 관세. 그렇습니다. 손익을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뭐 관세 아주 고율의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안 했다고 하다가 어제 기사 보니까 또 새로 한대요. 관세 부과를. 그 뭡니까? 헷갈리시죠? 네. 철강 수출품 전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 무역위원회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상은 탄소 합금강 선제 제품이라는 건데 반덤핑 관세율은 41.1%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반덤핑 관세라는 거는 해당 수입품이 원가 이하로 팔려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인데요. 현재 미국은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시장에 철강 제품 수출하는 주요국 대상으로 우리도 지금 협상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 다른 6개 나라와 함께 수출량을 알아서 조절한다. 대신 관세 부과는 면제받는다는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타깃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라든가 철강 산업 같은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공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지난 5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2015년에서 17년까지 수출한 물량의 70% 선으로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겠다. 대신에 관세 부과는 유예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셨는데 하루 지나서 이제 대통령 결정 직후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방침이 밝혀져서 놀라셨던 거거든요. 네. 조금 뭐 종잡을 수 없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 혹은 무역 정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손익계산서라. 우리 산업이나 기업의 피해가 클까요? 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요?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 탄소강과 합금강이라는 게 기본적인 강판들인데요. 네. 그 중에서 선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와이어 로드라 그러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이게 전선을 말아놓은 것 같은 철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것 가운데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한 1% 정도 된다고 철강업계에서는 그러더군요. 또 이 무역위원회 관세 부과 조치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저희 업계가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라는 게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집중적인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앞서서 시범 케이스로 늘 네. 이제 거론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뭐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산업 등에서 압박을 좀 받아왔죠. 근데 자동차나 의약품 산업에서 우리가 약간 양보를 해서 재협상은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에 철강 분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엄청나게 좀 긴장했던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큰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 이런 건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중국이나 EU 같은 곳과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가 마무리되질 않았는데요. 네. 한국에 너무 쉽게 유예해줬다, 이런 미국 내부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한두 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뉴스 보면 이제 좀 넘어가나 보다 싶으면 또 백악관에서 무슨 조치가 펑 나오고 하니까요. 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표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에 뭐 중국만은 못하지만 미국에 상당히 이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긴장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라진 게 있다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FTA 재협상이라든가 철강 관세 같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죠. 방향은 예상대로입니다. 네. 디테일에서 약간 그 초점이 바뀐 게 있는데 무조건 미국 국익 우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나 위신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이후에 트럼프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라든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걸 구호로 내걸었는데요. 출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구호의 실질적인 내용이 트럼프 우선, 트럼프를 위대하게 뭐 이런 점이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1년간 트럼프가 30% 국정수행 지지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1년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인데요. 조급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사자는 비즈니스계에서 협상의 기술로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조금 혈안이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네. 여러 가지 핀치에 몰리지 않습니까?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것 때문에. 특히 이 북한 핵 문제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며칠간 얼굴 좋은 거 보셨죠? 네. 기자회견에서 노벨상 환호에 이제 오늘 또 반대서 상원 의원들이 또 공식적으로 노벨상 후보로 추대하던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최근 지지율도 40%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리면 이제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그 미국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손실 이거는 거의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네. 그 프레임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교적 성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거 사실 경제는 그동안에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네.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정치, 경제, 국제 관계를 다 이제 묶어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미 FTA 재협상 당시에도 과거에는 혈맹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협상으로 뭐 얻어내는 데는 자신이 최고다 하는 그 일종의 그 1인 플레이어식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치적은 미국, 더 정확히는 트럼프가 되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몫으로 돌리고 경제적 순리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일본 관계 역전된 것도 보면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취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베가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지금 북핵 문제 이후에. 우리만 쏙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트럼프의 행정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겠죠. 네. 자, 늘 마지막, 이제 코너 마지막에 손익계산서를 발행해 줄 텐데, 네.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손익은요? 당초 예상과 달리 잃은 게 혹은 뭐 잃을 게 크지 않다. 네. 마이너스인 건 분명한데 워낙 큰 마이너스 예상하다가 그걸 좀 면하고 나니까 약간 홀가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웃나라, 이 일진하고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한테 크게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엎드려 뻗쳐만 하고 훈계만 듣는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삶에 큰 영향 미칠 여지는 거의 없다. 산업이나 기업에 아주 결정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에 이 북핵 협상과 함께 우리 교역이 결정된다는 게 참, 대미 교역이 결정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방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8106님이 저의 경제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